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오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44%,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8%,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09%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또다시 높아질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4.2% 상승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죠. 최근 물가 우려에도 페드 조기 긴축 우려 완화, 입찰 수요 호조 등의 미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1.483%까지 하락하기도 하는 등 1.5% 선을 하회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상보다 크게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는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8%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 증가, 미 모기지 은행협회가 발표한 지난주 기준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올라서 36,000달러대를 회복했는데요.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틱톡과 위챗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금지 명령을 철회했는데요. 대신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과 연관된 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 기업들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의 금지 명령을 취소하되 미 상무부가 해외 적대 세력 관련 앱에서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꾸준히 중국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요. 이달 4일에는 중국 방산업체와 연관된 중국 기업 59곳에 대해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죠. 또 한편 미국은 유럽연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5일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EU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견제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네요. 양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성명 초안에서 오는 12월 전까지 미국이 유럽에 부과한 철강 관세를 철폐하고 7월 중순까지 양측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충돌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벌어졌던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일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 지출이 37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소매업 연합 중 하나인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미국의 소비 지출이 1984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죠. 전미소매협회의 잭 라인핸즈 수석 전략가는 올해 미국의 소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4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미소매협회 전망은 불과 4개월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전미소매협회는 미국 GDP가 이번 분기 중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클라인핸즈 전략가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직접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덕분에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미국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 외 국가에선 MSD로 알려진 그 미국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성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머크가 몰누피라비르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나 FDA 허가를 받는 즉시 약 170만 명분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와 12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머크는 최근 몰누피라비르 이상을 끝내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임상 3상은 하루 2번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5일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3상 최종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월가의 스타 투자자 캐시우드 다들 아실 텐데요. 캐시우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성장주 가격이 떨어지면 향후 5년 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를 3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줌비디오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에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면서 유명세를 탄 캐시우드는 목재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5월 7일 고점에서부터 약 30% 하락했고 구리 가격도 같은 기간 거의 6% 하락했다고 하네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는 지난 2월 초 최고치보다 거의 28% 하락했는데요. 우드는 최근 성장주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회사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죠. 그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스펙주들이 정말 엄청 날뛰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땡땡 스펙만 붙으면 막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또 스펙에 투자하시는 분들 잘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에도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약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9달러, 마이너스 0.13% 하락한 69.9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네요. 기술주 흐름도 한번 쭉 볼까요? 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약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34%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1%대 하락을 했죠. 반면 애플이랑 아마존, 구글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다시 주가가 6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0.8% 소폭 하락한 598.78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유럽의 테슬라 경쟁업체이자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골드만삭스와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27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주식, 이 밈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어요. 전날 85% 급등했던 클로버 헬스의 주가가 23% 급락한 반면에 또 다른 밈주식인 클린 에너지 퓨얼의 주가는 별다른 이슈 없이 3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최근 크게 올랐던 웬디스는 전날 급등 부담감에 12% 넘게 빠졌고 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게임스톱은 0.85% 상승했고 AMC의 주가는 10%가량 하락하는 흐름이네요. 한번 종목별로도 우리 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쭉 이제 오랜만에 코인베이스도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또 흐름이 그나마 어제 좀 강했죠. 은행주들은 또 다 1% 이상씩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고, 음식료나 소비재 살짝 흐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이 세다. 그리고 에너지 쪽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어제는 좀 조정폭이 컸죠. 타겟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분기 배당을 2%가량 인상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34% 하락을 했는데 와 분기 배당이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철강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이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젠갤럭틱은 또 어제는 좋았으나 오늘은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한번 우리나라 장은 사실 어제 너무 또
종가 부근에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 우리 감안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파락 출발할 확률이 높겠죠? 게다가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또 좀 체크하면서 시장 좀 관망하면서 천천히 지켜봅시다. 너무 급하게 의무적인 매매나 잦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주식 누나가 12시에 찾아올게요.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시장 상황 체크도 하고 종목 흐름도 체크하고 그렇게 공부해 봅시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